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2부에 근무하는 김성진 검사라고 합니다. 2021년 10월 28일부로 공수처 검사로 임관을 해서 3년간 공수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7일부로 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고 그 과정에서 보람 있던 기억, 또 아쉬웠던 기억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원섭섭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 동안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지방 출장을 저희 방 같은 검사님, 수사관님들과 함께 가서 며칠 동안 수사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수사에 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같이 함께했던 수사관님들 또 검사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장 의미 있었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공수처 법상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아닌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대 제도 중에서 내 외부적인 관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대상과 별개로 특이하게도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라고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관련된 그 대상 고위공직자의 사회적인 주목도나 또 어떤 수사 필요성 또 공수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특이점 등을 고려해서 최초에 공수처법에도 규정이 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내외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은 우리 공수처가 더욱 수사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 아니면 비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에게 예를 들어서 뇌물을 공여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법상 예비역, 퇴역, 장성급 장교가 고위공직자로 포함이 되게 된다면 그 예비역, 장성급 장교가 뇌물 공여자가 돼서 현직에 있는 자기보다 하급 장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민간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더 논의해보고 검토되어야 될 주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이라는 조직은 업무 성격상 특수한 폐쇄성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을 장려를 하고 그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신분장, 기타 물적인, 인적인 보호 조치가 당연히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내부 고발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로 어떤 기관 간의 협업, 군 검찰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군사경찰, 경찰, 군사법원 이런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하고도 공수처가 계속해서 협업을 이어간다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부패 수사 총량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했겠고 또 인적인 제도적인 벽이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3년, 4년 차를 접어든 공수처이지만 최초에 설립했을 때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또 반부패 수사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립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우리 공수처의 존재 의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매뉴얼이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의 자체의 수사 역량을 통해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가 어렵다면 어렵고 또 곤란하다면 곤란한 부분이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더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때도 있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도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재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원의 수가 20명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 지원의 업무가 때때로는 곤란이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미치는 지장도 분명히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수처법상 기소권이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불일치하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어떤 수사 대상자의 인권 보장 차원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 적법 절차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고위공직자를 여러 직역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기소권은 없는 수사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의 문제라든가 기타 수사 재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수처의 내부 검토, 또 외부 용역, 또 법원의 결정, 기타 실무 예가 쌓이면서 상당 부분은 이러한 논란이 해결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더 정립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처를 떠나면 다시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텐데 나름의 제 자리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 중 하나로 계속해서 남아 있겠습니다. 남아 계실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그 외에 다른 행정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팀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움직인다면은 결국에는 공수처가 더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저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